안녕하세요. 지난번 경매에서 2억을 잃었다 이런 영상으로 낚시성 글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것을 대신해서 오늘은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 낙찰을 받고 기각이나 취하를 당하지 않고 또 만일에 그러한 유사한 일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기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NPL에 관한 얘기입니다. NPL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자, 경매인, 부동산 업종에 계시는 분들 아웃라인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깊이와 넓이, 그것에 관한 이해, 그리고 실전 경험은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와 NPL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사전, 협상, 흥정, 담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매와 NPL은 성격이나 절차 방법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사전 흥정, 저는 이것을 가장 큰 메리트로 봅니다. 오늘 NPL에 대해서 간략히 쉽게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NPL을 이해하시려면 관련 용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심사숙고해서 암기법 하나를 만들었는데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채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부채질. 저는 저당권, 근저당권, 부는 부실채권, 채는 채권 최고액, 질은 질권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이란 성격은 비슷한데 저당권은 확정된, 약정된 금액이라면 근저당권은 약간 거기서 120%, 130%를 업시켜서 채무자와 미리 사전에 합의하고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즉 이자를 3개월 이상 안 낸다든지 원금 회수가 좀 불안하다든지 하는 것을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을 빌려주면 1억 2천이나 1억 3천을 잡아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권이란 건, 질권은 백과사전이라 이런 거 보면 A4 용지 두어 개로 해도 설명 못하는 분, 이해 못하는 분 많습니다. 그냥 질권은 근저당권을 사와서 등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방식에서도 좀 외우셔야 합니다. 계약 방식은 제가 이런 암기법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사놓은 채지. 뭘 사놨다는 걸까요? 채지란 건 지방 사투리죠. 김치 종류를 말합니다. 채는 무 종류를 말하는 듯하고요. 채지는 서울말로는 생채라고 합니다. 보통 묵은지, 오이지, 전구지 그러면 그런 김치를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사놓은 채지, 사는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노는 론세일 방식, 채는 채무인수 방식, 지는 지분투자 방식,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론세일 방식하고 채무인수 방식입니다. 사후정산 방식도 사실 채무인수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분 투자는 말 그대로 지분을 좀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거. 그 정도니까요. 론세일 방식은 내 돈을 들이든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근저당을 그냥 그대로 사오는 겁니다. 채무인수 방식은 돈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10% 계약금만 내가지고 낙찰에 성공하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낙찰에 떨어지면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고 NPL 회사로부터 계약했을 때 낸 10% 계약금을 돌려받고 평화롭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분은 이런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그냥 입찰 방식하고 채무인수 방식하고 똑같지 않나?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NPL 물건은 가장 중요한 게 협의, 흥정, 이것입니다. 채무인수 방식도 흥정할 때 이미 그 부동산 물건, 그 물건의 값을 이미 흥정해서 완료하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느 오피스텔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다량으로. 채무인수 방식 한 사람이 물건 번호 1번으로 똑같은 물건 낙찰을 받고, 그냥 NPL 그런 거 모르고 경매에서 어떤 사람이 1억 받고 똑같이 1억을 낙찰을 받았을 때, 채무인수 방식 한 사람은 잔금 치를 때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8천만 원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NPL 물건은 자기가 사온 금액도 중요하지만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으로 사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낙찰 사례, NPL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좀 분위기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인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저희 동네 계양구 이화동에 있는 공장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이 물건 NPL로 사면 이익금이 있을 것 같다. 설명을 했더니 동조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핸들링하게 됐습니다. 경매로 진행되고 있던 물건이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은행이 채권자였고 그걸 유동화 회사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화 회사에 제가 문의를 했죠.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고 싶은데 좀 살 수 있겠느냐, 미팅이 가능하냐 했더니 다행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명동 성당 앞에 있는 증권회사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증권회사도 그 수익 사업을 위해서 NPL도 하고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NPL 물건은 흥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이화동의 그 공장의 감정가는 7억이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6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올 금액은 흥정을 해야겠죠. 저는 그랬습니다. 이 물건을 4억에 사고 싶다. 그랬더니 NPL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그 정도면 살 사람이 줄 섰다. 우리는 낙찰이 한 4억 후반대나 5억에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라면 팔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한 4억 2천 정도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지금 4억 5천에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흔들렸고 저게 뻥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디스를 했죠. 그 공장의 진입로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아서 낙찰가가 높지 않을 거다. 4억 3천에 좀 팔았다고 그랬더니 4억 5천에도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정은 못 내리고
다시 들어가서 내일 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 카페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4억 5천 정도면 살 것 같은데 그 이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4억 5천에 사겠으니까 계약금 준비해서 갈 테니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감정 7억,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6억 권리 인수, 실제 우리가 돈 내는 거 4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게 된 거죠. 경매 입찰을 했습니다. 당연 저희가 채권 최고액 그 금액을 썼으니까 우리를 이길 사람이 좀 드물겠죠. 6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제 내는 건 4억 5천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6억의 낙찰을 받고 융자를 신청하는데 일단 노력을 많이 했죠. 융자를 많이 뽑으려고. 다행히 낙찰을 6억에 받았다고 하니까 5억이 융자가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억 5천에 계약한 물건인데 융자가 5억이 나왔어. 투자 성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은 공장은 주택 대출에 관한 규제도 좀 벗어날 수 있고요. 특히나 NPL 물건을 융자 받을 때는 질권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금융권에서는 잘 안 해줘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는 부실하다고, 그 건저당이 부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 안 해주고 전문적으로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신용금고 뭐 이런 데서 해주는데, 좋은 점은 주택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니까 융자가 90%까지 보통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율은 좀 세겠죠. 갈아타면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어쨌거나 융자를 5억 받고 이 물건을 등기를 쳤는데 한 달 만인가 그 부동산을 그 공장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러브콜이 왔어요. 5억 7천에 살 사람이 있다. 근데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고 결국은 6억 3,1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억 8천의 이익을 본 거죠. 그리고 낙찰을 6억에 받았으니까 3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걸 액면대로 4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6억 3천에 받았다면 그 차익이 굉장하겠죠? 그 양도세도 굉장히 놀랄 만한 금액일 겁니다. 이 대목을 잘 이해한다면 NPL의 장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암기법까지 마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혜와 설명이 불충분한 게 많을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와도 되고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정성껏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하여튼 경매와 NPL은 성격이 비슷하고 진행 절차도 비슷하다. 그런데 NPL은 사전 흥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정이 되게 되면 우월한 위치에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각이 되든 취하가 되든 괜찮다. 일정 부분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분 이 NPL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경매와 NPL에 대해서 많은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특히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